네, 안녕하세요. 모델연구소의 인공지능혁신학교 아이펠의 교장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는 이지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도 이제 외부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시라면서요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은 좀 더 중후하시고 좀 더 지긋하시고 연배가 있으신 그런 분들을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저희는 그런 느낌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학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우리가 학교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존의 상식들을 많이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학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 뭐 교무부장 같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교장 선생님, 내부에서는 교장 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이미지부터 좀 바꿔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안 어울릴 수 있는데 교장쌤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지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넓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오프라인 교육 위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온라인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한다면은 누구라도 원하는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면서 이런 제목을 좀 지어봤고요. 지금은 그 단계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요 그림 인공지능을 관심 있으시고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작년에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GPT-3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언어를 주로 이제 많이 분석을 하는 모델인데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 그 GPT-3를 가지고 사용한 달리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달리라는 모델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아보카도 모양이고 의자고. 근데 이거를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고? 이걸 인공지능이 했다고? 예전에 저희가 인공지능이 생각할 때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걸 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아이돌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모델 부분까지도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GPT-3는 단순히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이죠. 단순한 코딩들까지도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왼쪽 상단의 작은 그림인 내가 add 3달러라는 버튼하고 withdraw 인출 5달러라는 버튼을 만들어줘서 실제로 그 기능이 수행이 되는 코딩을 짜줘라고 말로 설명을 하면은 간단한 코딩 정도는 이제 GPT-3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심화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들을 인공지능에게 대체시킬 수가 있겠죠. GPT-3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GPT-4 이 다음 내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GPT-3만 해도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GPT-4는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사전 학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아직 이제 예상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100조 개가 되면은 이게 사람의 뉴런의 수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의 뉴런의 수와 그 인공지능에 있는 파라미터가 똑같은 역할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1750억 개로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100조 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물론 굉장히 많은 비용과 굉장히 좀 걸리는 시간, 뭐 최종 땅까지 2032년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이 걸릴 텐데 실제로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는 매년 거의 2배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더 줄어들고 시간도 더 단축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토데스크라고 하면 저희가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죠. 아마 학교에서도 캐드 같은 거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설계하는 프로그램이죠. 2D나 3D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오토캐드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런 생성 모델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툴들을 이미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내가 설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지금 그림에 보면 오른쪽 위에 홀은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홀도 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 조건들을 잘 정의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굉장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모델로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뭐 이런 특이한 형태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구조물의 강도나 이런 것들 다 유지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 이런 인공지능의 형상으로 최적화했을 때 더 가볍고 더 강한 구조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에 들어가는 격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공기는 무게와 굉장히 민감한데요. 무게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데 예전에는 격벽을 이렇게 통판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설계를 했을 때 저런 안에 그 직선 모양의 바들을 사용함으로써 무게는 더 가볍게 하고 강도는 더 센 구조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그럼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나 현실 세계에서라고 생각하실 텐데 요새는 이제 금속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로 이런 시제품들을 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꽤 상용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용화가 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정말 많은 곳에서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소에서 AI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정말 빠르게 발전을 했어요. 저희가 알파고 하면 기억이 날 텐데 알파고가 2015년 경이었어요. 2017년 경이었네요. 2017년쯤에 알파고가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관심을 받았는데 그럼 8, 9, 10, 11 벌써 4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죠. 다른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의 핵심은 어디보다도 많이 열려있는 공유 문화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서 앞서가는 회사들이나 학교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글이나 MIT, 스탠포드 같은 학교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하고 있죠. 물론 다른 좋은 회사들도 있고, 근데 이들이 논문을 예전에는 논문을 뭐 컨퍼런스 같은 데 내서 6개월, 뭐 1년 뒤에 나왔다 그러면은 논문 공유 서비스인 아카이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ARXAV라고 써 있는 사이트인데 아카이브는 그냥 심사 없이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 공유 사이트에다 먼저 공유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어라고 해서 남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보통의 논문들은 유료죠. 논문을 보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다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이렇게 학습했어라는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라는 취지하에 뭐 스탠포드나 MIT의 수업들 유명한 수업들을 이런 코세라나 EDX나 유다시티 이런 데도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또는 유튜브에도 오픈해서 정말 많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물어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 됐어요. 개발자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쿼라, 레딧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도 개발자가 참 많이 물어보는 창구 중에 하나예요. 인공지능 쪽만 해도 텐서플로우 코리아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자 쪽은 생활 코딩 같은 곳에서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과 답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특히 다른 분야들은 어떤 논문을 쓰거나 새로운 끝단의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소스 코드들을 그렇게 잘 오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끝단에 가야 거기서 더 얹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기술을. 근데 이 끝단까지 다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쪽은 굉장히 많은 본인들의 소스 코드를 GitHub라는 소스 코드 공유 사이트에 올려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고, 그럼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또 한 단계 얹혀지고 이렇게 층층층이 굉장히 빠르게 얹혀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인공지능 학습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대학과 기업은 사실은 굉장한 경쟁 체제예요. 굉장히 좁은 나라에서 굉장한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문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 친구들한테 뭐 분명히 저 친구 막 밤새서 공부해 온 것 같은데 시험 날에 너도 공부 좀 했어 이러면 나 어제 막 하나도 안 하고 잤어 막 이런 거짓말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무조건 1등 누구보다 잘해야 돼, 옆집 누구보다 잘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쟁적인 상황에서 나의 것을 남에게 공유해 주거나 아까 소스 코드를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내 소스 코드가 잘 된 건지, 그리고 내가 하면은 내가 한 노력을 이 친구들은 되게 금방 따라올 텐데 그게 굉장히 싫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인 상태에서는 공유를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대학은 괜찮은가?
뭐 우리나라 학습 인구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지만 대학이 수업들을 많이 오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탠포드에 굉장히 인공지능 유명한 수업이 있어요. 인공지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의 한 번씩 봤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수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학교 중에 더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물론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상당수는 그 강의보다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속에서 이게 꼭 인공지능 분야만 그런 건 아니죠. 대학의 경쟁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마친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이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취업을 하면은 뭘 하나 우리는 행복한가라고 봤을 때 다시 경쟁 속으로 빠져듭니다. 모두 연구소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연구소는 누구든지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다면은 연구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내가 재밌어 보이는 연구실을 찾았으면은 누구나 그 연구실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연구소, 공유 연구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아이펠은 이 모두의 연구소의 기반 아래에서 생긴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그 취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네, 모두의 연구소가 하는 일을 살짝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랩과 플립스쿨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연구소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뒤에 아이펠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고요. 랩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 랩 하면은 드론을 만들어서 날리거나 드론에 대한 논문을 쓰거나 AI 랩이다 그러면 AI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시중에 내어놓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참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전 세계도 그럴 수 있는데 연구를 하러 모였는데 공부만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만 할 거면 그냥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공부는 우리가 따로 정말 잘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보자. 모두 연구소 자체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던 사람들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냥 돌아가면서 스터디하고 이런 식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그리고 토론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 그게 저희는 이런 플립드 러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걸 몰랐었어요. 저희가 교육학 전공자가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를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이거를 플립스쿨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플립스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에서는 연구를 하고 플립스쿨에서는 공부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좀 따와봤는데요. 지금 모두의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랩들이 있고 모두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플립스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긴 한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NFT 랩이라고 해서 요새 핫한 NFT에 관련된 공부라든지 로켓업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관련된 연구라든지 고민을 나누는 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플립스쿨도 운동을 하는 플립스쿨, 심리학을 하는 플립스쿨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 이런 걸 하는 플립스쿨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어서 여기에 있는 랩과 플립스쿨은 모두의 연구소가 그 주제를 아무도 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랩이라는 플랫폼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플립스쿨 17기를 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주제를 정한 퍼실리테이터들이 가져와서 스스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플립스쿨이 다음 차수에는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모두 연구소가 AI 쪽으로 커뮤니티를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교육 니즈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 교육을 여기에 페이지를 다 넣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또는 연구소들의 기업 교육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AI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건 좀 문제인데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강사의 부족이에요. 이거는 너무 잘 하실 거예요. AI 교육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지금 사실 정책 차원에서도 AI 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AI 강사는 특히나 너무나도 부족하고 수도권에서도 AI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잘하는 AI 개발자들은 사실 현업을 하고 계시지 강사를 하고 계시진 않아요. 물론 강사님이 잘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퍼센트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업 개발자로 계시기 때문에 AI 강사님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가면은 더 심해져요. 예를 들어 지방에서 4시간짜리 재직자를 위한 AI 강좌를 연다. 일주일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가서 매일 4시간씩 하기 위해 저 먼 곳으로 집을 떠나서
가겠냐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위쪽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부족하고 지방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AI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하는데